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내용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이 다이어리는 비엔나 문구점에서 구매를 했고 독일 브랜드 제품이에요. 한국에는 없는 것 같고 엄청 유명한 브랜드 같지는 않은데, 우선은 몰스킨 같은 제품들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그만큼 퀄리티가 엄청 뛰어나지는 않지만 심플한 디자인에 펜 꽂이도 있고 이렇게 밴드도 같이 있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6 사이즈고 가지고 다니기에 A6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는 이 라인 노트를 사용을 했었고, 두 번째 노트는 모는 버전을 사용을 했고, 지금 이 세 번째 노트는 다시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랑 모는이랑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라인이 되게 좋았다가 또 모는을 한동안 쓰고 나니까 또 모는이 편한 것 같고, 다시 또 라인으로 돌아오니까 또 라인만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쓴 다이어리도 한 5개월 정도 사용을 했고, 두 번째 다이어리도 5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카페에 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일기를 쓰거나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 했던 노트인데, 그 이후로는 집에서도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독서를 할 때도 같이 쓰기도 하고 여행을 갈 때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딱 어떤 것만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쓴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자유롭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노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노트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쯤에 처음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시작이 연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공유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이 노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2024년 리캡.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썼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리캡도 해볼 예정입니다. 올해의 인물, 장소, 음식, 선물, 도전, 작품, 변화, 단어, 순간, 배움, 이런 식으로 올해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적었던 페이지예요. 2024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올해 인물로는 남편이랑 퇴사할 때 마지막에 짝꿍이었던 동기 언니, 올해 인물로 적었고, 작품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좀 어려웠던 인생 과제, 그리고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문학 작품을 쓰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작업했던 제품, 그리고 책이랑 영화 이렇게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억에 남는 것들 같이 적어보았고요. 두 번째는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저는 파리 여행을 하면서 써보고 싶은 것, 생각해보고 싶은 것을 적었는데, 이게 꼭 어떤 여행을 하면서 해볼 생각에 대한 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고지고 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리스트만 적어도 그거를 적으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확장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은 것, 써보고 싶은 거에 대한 리스트도 적는 편입니다. 그래서 파리 여행 중 써보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왔을 때와 지금 나의 변화,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하고 파리에 갔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면서 얻은 것, 잃은 것, 그리고 출장으로 지난번엔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여행을 하면서 기대되는 것,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장면 같은 것들도 적고 싶었고, 아쉬웠던 거,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좀 익숙한 공간에서 적는 것과 여행지에서 적는 것과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적었던 페이지예요. 그리고 다음은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퇴사를 하고 어떤 걸 해야 할지 좀 막연했던 시기였어요. 생활하는 패턴도 너무 새로웠고 생활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적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브레인스토밍처럼 적어보았습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관계, 그리고 도전, 그리고 잘하고 싶었던 영어, 건강에는 다이어트, 운동, 식단 이런 게 있을 테고,
에 대한 거, 한국에서의 삶, 경제력, 추억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았습니다. 꼭 모든 거를 적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적어보자. 어떤 것들이 빠졌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적어보았어요. 도전에서는 새로운 무엇이 됐든 장소, 시도, 새로운 일, 새로운 친구, 플랫폼 이런 식으로 완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마인드맵을 좀 확장해서 적어보았고, 이거는 구체적인 글이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로만 적는 페이지이다 보니 좀 더 부담 없이 적을 수 있었던 페이지입니다. 그림집 출판, 전시 이런 것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막연한 꿈들? 그런 것도 같이 적어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는 저는 이 노트에 할 일도 적습니다. 25년 1월이 거의 끝났다. 2월은 짧은데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카테고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어보았어요. 퇴직연금 관련 공부를 하겠다. 드로잉 인스타를 업로드하겠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쇼핑 리스트 확인, 로즈마리 화분 구매하기 이런 좀 소소한 것들도 적고, 그리고 1월에 남은 기간 동안 뭘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적어보았어요. 이거를 적는 이유는 꼭 스케줄러에 적지 않고 그냥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좀 머리가 복잡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체크한다기보다는 생각 정리의 개념으로 투두리스트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비전보드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이 비전보드 만드는 과정? 그런 것들도 적었었고, 30대가 쉬워지는 20대에 만들어 놓으면 좋은 습관 이런 것들도 카페에서 적었어요. 20대에 돌아가면 할 것들, 20대에 만들어 놓으면 좋은 습관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았고, 제가 이거를 다 했던 건 아니고 지금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다, 후회되는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책 읽으면서 메모했던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읽으면서 적었던 페이지인데,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코멘트식으로 짧게 적기도 하고, 모든 책의 독서 노트를 여기에 적지는 않고 그냥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노트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 편이고,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집에서 읽고 있으면 좀 더 큰 노트에 적어요. 강박 없이 자유롭게 메모하는 거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독서 노트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을 기록하지는 않고 기록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기록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쉽거나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강박이나 규칙이 좀 엄격하게 세워졌을 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좀 부담감도 생기고 좀 잘해야겠다는 마음? 그래서 더 메모가 좀 어려워진다거나 기록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맞춰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번 봄에 이루고 싶은 작은 변화,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3가지,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이것도 길게 글로 쓸 때도 있고 키워드로 적을 때도 있어요. 이 주제는 숏폼으로 11월 전월 주제, 10월 전월 주제 이렇게 올리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이렇게 적어보거든요. 그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적고, 그리고 그날 일기에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심화돼서 적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좀 머릿속에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좀 연결되더라고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잡는 그런 글도 적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널 주제 중 하나였는데, 미래의 나에게 던지는 질문. 비엔나에서의 삶은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달랐나요? 작가로서의 길을 걸으며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고민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비엔나에서 만난 인연 중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상치 못한 인연이 있었나요? 질문에 대한 속마음은 비엔나에서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저의 그런 니즈가 담긴 질문이겠죠?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고민은 어떻게 해결이 됐냐는 질문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생긴 질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미래에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질문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었고요. 이 당시에는 제가 좀 과거에 대한 집착, 미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과거 사진들을 되게 많이 훑어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과거가 아닌 지금 나를 위한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중에서 좀 좋았던 과거의 순간을 다시 출력을 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과거가 소중했던 만큼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시간이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보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회사 꿈을 되게 많이 꿨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좋았던 거, 그리고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과거 회상이 좀 많았던 시기였어요. 이게 왠지 과거를 많이 생각하면 현재에 몰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넥스트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다음은 아비투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매년 총 올해의 단어를 설정해서 길잡이로 삼는다. 1년 내내 이 단어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올해의 단어를 설정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저는 유연함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유연함을 해석할지, 인생의 유연함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우되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을 가진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변화든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 믿고 가볍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밑에 하위 항목을 적었고, 제가 이 유연함을 좀 강조했던 이유는 뭔가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퇴사를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많이 없으니까 이 시기에 좀 강박이 있던 나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좀 자유롭게 좀 지내보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언어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것들을 더 누리고자 했던 욕망이 담긴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좀 유연한 생활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단어를 유연함으로 적었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한 번 더 이 올해의 단어에 대해 리뷰를 하고, 내년에는 2026년에 올해의 단어를 다시 선정해 볼 예정이에요. 공유드렸던 저널 주제도 노트에 적어보고요. 제가 일기를 쓰고 일기를 쓰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도 있고, 시즌이나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연말이라든지 올해가 100일 남은 시점이라든지 여름 휴가 시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될 때도 있고, 소비 습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주제에 올해 소비 습관 정해보기 이런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이때는 4월이기 때문에 이 상반기 1분기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거를 좀 잘 마무리하고 2분기를 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질문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소비 습관을 좀 적어봤습니다. 소비 원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내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만족스러웠던 소비랑 후회했던 소비를 다시 점검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돈을 쓰고 모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던 페이지예요. 이 노트에도 당연히 일기를 적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쉔부릉궁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적었던 일기예요. 엄청 거창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솔직한 그때의 생각 같은 거를 적는 편입니다.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하나씩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요즘 세상은 넓고 즐길 것도 많고, 그에 따라 건강관리도 하고 또 즐겁게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삶, 몰입하는 순간에 맞이하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고 인정받고 즐기는 삶, 자기 최면? 이런 다짐 같은 거를 많이 적는 성향인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하기 좋은 글귀 이런 것도 같이 적고, 좋게 생각하자,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일기를 쓰면서 같이 적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 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쓰면서 원래는 아침 일기 형태나 카페에서 아침 일기를 대신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일기를 보여주는 것보다 GPT 검색 내역 보여주는 게 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솔직하게 적은 페이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한테 되게 마음을 알아차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일기에 좀 변형된 페이지인데 이 날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정리하고 좀 고민거리를 적는 거죠. 1번, 2번, 3번 글로 정리해 나가는 페이지였어요. 프로젝트를 어떤 기준으로 받을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다음에 나에게 지금 일이 어떤 영향을 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페이지입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 월별 리뷰를 적었었는데 이 11월부터 4월까지는 지나간 과거였고 5월부터 6월까지는 미래였어요. 그래서 이때 뭐 퇴사를 했고 비엔나에 왔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다시 좋아지고 있는 부분 반면에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회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 말고 먼슬리에 매달 끝나면 기억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 한 두세 문장 정도 적고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좀 인상 깊었는지 그런 키워드나 감정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좀 정리해 두기도 합니다. 과거 회고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오늘의 내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미래가 궁금하면 과거를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고 그로 인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맞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이 노트를 쓰면서 처음과 달라진 거를 적었습니다. 5개월 정도 쓰면서 어떤 것들이 크게 달라졌는지 이거를 적고 그리고 노트를 시작할 때 이 노트를 시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노트에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처음과 달라진 것 그거를 적었거든요. 1번이 아이맥 구매입니다. 이거는 디자인 업무를 하려고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영어 학원 수업 2개 들었던 거 이런 거를 적어보았어요. 여행을 했던 거, 뭐 새롭게 만났던 분들, 그리고 뭐 안 좋게 바뀐 것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는 노트도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라인 노트에서도 독서 메모가 있었는데 이 모는 버전이어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라인 버전의 독서 노트고 이게 모는 버전의 독서 노트예요. 약간 비슷한 듯 살짝 다르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한쪽 쓰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를 하나의 대지로 사용을 했어요. 문장을 길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적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페이지는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읽고 적었던 페이지입니다. 책에 나온 글귀도 있고 제가 거기에 간단한 코멘트를 달기도 하면서 메모를 하는 편이고요. 오늘 당신은 어떤 용기를 내었는가 읽으면서 적었던 독서 기록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래의 위시리스트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페이지예요. 핀터레스트에 좋다고 느낀 이미지를 출력을 했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 페이지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직관적으로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인덱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페이지예요. 한국에 가는 게 몇 년 뒤이기 때문에 그때 혹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그때가 되면 이런 거를 이루고 싶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으면 아 맞다 나 이런 거 되게 원했었지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룰 수 있는지 또는 지금도 그런 생활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리뷰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도 지금처럼 이런 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결국엔 서재가 있다는 거는 서재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작업도 계속 이어서 해보고 싶고 글도 남기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이제 유튜브 편집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니즈가 담긴
그런 장면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큰 책상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마인드맵 페이지인데 하반기에 목표 설정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6월을 마무리하면서 적었던 페이지인데 7월은 어떤 식으로 보낼지를 마인드맵으로 적고 취미, 커리어, 외국어 역량, 여행, 건강관리, 자산관리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나 연애 9주년 그런 거에 대한 거 적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뒷페이지에 좀 일기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매핑해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길게 문장으로 남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키워드로만 적어도 그 적는 과정에서 어쨌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마인드맵 형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널 주제를 적어놓고 간단히 이렇게 적기도 해요. 저널 주제에 대해서 엄청 길게 적을 때도 있지만 오늘 내가 잘한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런데 예보를 30분 달리기를 시작했다. 힘들었는데 음악 들으면서 가이드 들으면서 달리니까 좋았다. 이렇게 엄청 심플하게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해진 규칙 없이 자유롭게 적어보는 편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 약간 셀프로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정리해보는 편이에요. 이때는 좀 공허함을 느꼈던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저의 상황을 GPT한테 얘기를 하고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해달라 도와달라 이러면은 제 상황을 막 그 상담사처럼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도움을 받았던 페이지였어요. 수업을 새롭게 만들거나 의식적으로 성과를 기록해보면 어떠냐 그런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적었고 예를 들면 비교 방향 바꾸기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퇴사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 그때는 꿈꾸기만 했던 걸 이제는 할 수 있는데 조직에서는 얻지 못했던 것들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은 실행을 하면 좋을지 실행 리스트 그런 것들을 같이 적어보았어요. 형광펜으로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기도 해요. 다음은 좋아하는 그림 붙여놓았습니다. 이 작가분의 그림인데 제가 네덜란드 여행 중에 그림 화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되게 서양 그림인데 동양화스러운 느낌도 있고 평면적인 그림인데 뭔가 입체적이고 깊은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그림이나 이 작가님 사진을 출력을 해놨고 이렇게 다시 봤을 때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런 거를 다시 리마인드 할 수도 있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미지 중 하나로 적는 편입니다. 여행에서 기록한 기록들이에요. 바르셀로나 노마드 커피에 왔다. 여기가 커피가 진짜 유명하다고 해서 사케라또와 코르타도를 시켰다. 표면적인 그날 있었던 일들도 적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도시의 타일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 것들 이름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적었던 거. 여행을 할 때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여행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 체크리스트도 여기다가 적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 노트 말고 그 리스트만 적는 노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건 옮겼습니다. 조만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도 마찬가지로 처음 노트를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3만이 됐다. 이것도 적어놨어요. 요즘 쓰고 있는 노트입니다. 잘 기록해서 완료가 되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끝. 그리고 올해의 땡땡 2025년 버전도 12가지 리스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만 적고 연말에 다시 구체적 내용을 적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요. 포인트는 회고, 감사, 그리고 성장에 좀 집중해서 2025년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유연함을 썼는데 그렇게 살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의 순간. 요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마지막은 올해의 나로 정해보겠습니다. 올해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이렇게 12가지의 올해의 땡땡 리스트를 적어보았습니다. 단어, 순간, 배움, 선택, 관계, 도전, 습관, 용기, 감사, 전환점, 우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이다. 이렇게 12가지로 정했고, 이거를 그냥 리스트만 쭉 적으면서도 뭔가 머릿속에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2월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적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이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사실 이 1번부터 11번을 쭉 생각해보면 이 12번의 답이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마무리해보겠습니다.